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고 또 다시 만나기를 반복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되죠.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친구도 많고 모임도 많고 바쁘게 사는 것이 삶의 활력이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깨닫게 됩니다. 많은 관계가 반드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어떤 관계는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에너지를 빼앗아가며 평온했던 일상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평온을 지킬 수 있는지 그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젊을 때를 떠올려 보면 우리는 모두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이해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었죠. 그래서 누군가 부탁을 하면 거절하지 못했고 힘들어도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내 마음보다 남의 시선이 더 중요했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다 보면 정작 자신은 지쳐버린다는 것을요. 내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서 남을 배려하는 것은 결국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변하게 됩니다.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해지고 많은 사람보다 마음 맞는 한두 사람과의 대화가 더 소중해집니다. 이것은 외로워져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해진 것입니다. 이제는 관계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젊을 때는 폭넓은 인간관계가 자산처럼 느껴졌습니다. 많은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힘이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진짜 힘은 숫자가 아니라 깊이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한 명의 진심 어린 친구가 더 소중합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보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도 마음이 편한 사람이 더 가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볍게 정돈한다는 뜻이죠. 마치 옷장을 정리하듯이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관계는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사랑하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내가 먼저 평온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리를 두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평온을 무너뜨릴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만나고 나면 이유도 모르게 몹시 피곤해집니다. 분명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집에 돌아오면 온몸에 힘이 빠지고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다음 날까지 그 기분이 이어지기도 하죠. 이것이 바로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과 만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불평합니다. 세상은 불공평하고
자기는 늘 손해만 보고 아무도 자기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당신에게 끊임없이 쏟아냅니다. 처음에는 들어줍니다. 친구니까, 가족이니까, 동료니까 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됩니다. 그들은 해결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그저 감정의 쓰레기통이 필요할 뿐입니다. 당신이 조언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도 라는 말로 시작해서 모든 조언을 거부하죠.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변화가 아니라 동정이기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관계가 반복되면 당신까지 부정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불평에 동화되어 세상이 어둡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감사했던 것들이 당연해지고 행복했던 순간들이 흐려집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감정 전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주변 사람의 감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보다 훨씬 빠르게 전염되죠. 그렇다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첫째, 경계를 설정하세요. 만나는 시간을 줄이거나 만나더라도 짧게 만나세요. 둘째, 대화의 주제를 바꾸세요.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다른 화제로 자연스럽게 전환하세요. 셋째,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당신의 평온이 먼저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을 피곤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만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이 들죠. 당신을 웃게 만들고 힘을 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친구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주세요. 서로에게 에너지를 주고받는 관계, 그것이 아름다운 노년의 우정입니다. 두 번째 유형, 비교하는 사람. 너는 아직도 그 집에 살아? 우리 아들은 요즘 대기업에서 승진했다니까. 나는 요즘 여행 다니느라 바빠. 너희 손주는 몇 살이지? 우리 손주는 벌써.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괜히 마음이 움츠러들고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비교는 인간관계의 독입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의 비교는 더욱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삶이 너무나 달라졌기 때문이죠. 누군가는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누군가는 건강이 좋습니다. 누군가는 자녀가 잘 되었고 누군가는 여전히 일하며 보람을 느낍니다. 모두가 다른 길을 걷고 있는데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자신이 더 잘났다는 것을 확인해야만 안심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말 속에는 늘 은근한 자랑과 우월감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는 어떻게 사니? 라는 질문 속에는 진심 어린 관심이 아니라 비교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당신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들 앞에서는 작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기쁨이 그들에게는 비교의 대상일 뿐이죠. 더 슬픈 것은 이런 관계가 오래될수록
당신도 비교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까?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진짜 행복은 비교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할 때,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평온이 찾아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당신의 작은 기쁨도 함께 기뻐해 줍니다. 당신이 소소한 일상을 이야기해도 그거 가지고 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랬구나, 좋겠다라며 진심으로 공감해 주죠. 그런 사람을 만나면 알 수 있습니다. 비교 없는 대화가 얼마나 편안한지를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행복을 응원하는 관계, 그것이 성숙한 우정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관계만 남기세요. 비교 대신 공감, 자랑 대신 위로, 경쟁 대신 격려가 있는 관계 말입니다. 그런 친구가 한 명만 있어도 당신의 노년은 훨씬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 과거에 머무는 사람. 그때가 좋았지지. 예전에 내가 참 잘 나갔는데 옛날에는 말이야. 지금은 다 소용없어. 예전만 못해.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신가요? 과거는 누구에게나 소중한 추억입니다. 젊었던 시절, 일했던 시절, 아이들을 키우던 시절. 그 시간들은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과거는 추억으로 간직해야지 현재를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머무는 사람들은 늘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예전의 영광, 예전의 성공, 예전의 인기. 그들에게 현재는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의 삶은 인정하지 않고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만 살아가죠. 더 안타까운 것은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당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상처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당신의 현재도 갇히게 됩니다. 그들의 대화는 늘 과거로 돌아가고 오늘의 기쁨이나 내일의 희망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죠.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추억을 나누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갇혀 사는 것과 과거를 추억하는 것은 다릅니다. 건강한 사람은 과거를 이야기하면서도 현재를 긍정합니다. 그때도 좋았지만 지금도 나름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죠. 과거를 디딤돌 삼아 현재를 더 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갇힌 사람은 다릅니다. 예전만 못해라는 말로 모든 대화를 끝냅니다. 새로운 경험을 거부하고 변화를 두려워하며 현재의 가능성을 보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과거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현재를 사랑하고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이죠. 어제의 영광보다 오늘의 소소한 행복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화할 때도 다릅니다. 요즘 이런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 오늘 이런 좋은 일이 있었어. 다음 주에 이런 계획이 있어. 라며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도 앞을 보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배우고 경험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과거는 짐이 아니라 자산이어야 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오늘을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숙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과 함께 하세요. 오늘을 사랑하고 내일을 기대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과 함께라면 당신의 노년은 여전히 빛날 것입니다. 네 번째 유형, 조종하는 사람. 겉으로는 친절해 보입니다. 당신을 걱정하는 것처럼 보이고 항상 조언을 해주죠.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그들은 당신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그 사람은 너한테 안 맞아. 내가 보니까 그래. 이건 내가 꼭 해야 해. 안 그러면 나중에 후회할 거야. 넌 나 말 안 들으면 손해볼걸? 이런 말 뒤에는 교묘한 조종이 숨어 있습니다. 조종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기가 옳다고 믿고 당신의 삶에 간섭하려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당신의 행복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더 교묘한 것은 그들은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당신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말해도 계속해서 설득하려 들죠. 때로는 화를 내거나 서운해하며 감정적으로 압박합니다. 내가 이렇게 걱정해 주는데 왜 내 말은 안 들어? 나쁜 말 해주는 것도 아니고 왜 고집을 부려? 이렇게 말하며 당신이 마치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처럼 만듭니다.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결국 그들의 뜻을 따르게 만들죠.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사람, 내 선택을 믿어주는 사람, 설령 그 선택이 틀릴지라도 내 몫으로 남겨두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조종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당신은 점점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내가 결정한 게 맞나? 혹시 내가 틀린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자꾸만 들게 되죠. 결국 당신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까지 이런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아무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물론 조언은 필요합니다. 경험 많은 사람의 의견은 큰 도움이 되죠. 하지만 조언과 조종은 다릅니다. 조언은 선택지를 주지만 조종은 선택권을 빼앗습니다. 좋은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은 이렇지만 내가 결정해.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응원할게. 조종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내 말대로 해. 안 그러면 후회할 거야. 그 차이를 느끼시나요? 이제는 당당해지세요. 고마운데 내가 생각해 볼게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뜻은 알겠지만 난 이렇게 하고 싶어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주인은 당신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오래 알았다고 해서, 가족이라고 해서 당신의 선택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존중하는 관계만 남기세요. 그리고 당신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세요.
그것이 성숙한 어른의 관계입니다. 5번째 유형, 나를 죄책감에 빠뜨리는 사람. 내가 널 얼마나 챙겼는데. 나는 이렇게 힘든데 너는 나한테 이것밖에 못해?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이런 말을 자주 듣는다면 당신은 감정적 조종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당신을 죄책감에 묶어둡니다. 겉으로는 걱정하고 사랑하는 척하지만 속마음은 당신을 책임지게 만들려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이 해준 것을 계속 상기시킵니다. 과거에 도와준 일, 희생한 일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당신에게 빚진 느낌을 갖게 만듭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의 불행을 당신의 탓으로 돌린다는 겁니다.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살아. 내가 좀만 더 신경 써주면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겠어? 라며 자신의 삶을 당신의 책임으로 만듭니다. 이런 관계는 매우 위험합니다. 당신은 점점 자유를 잃고 그들의 감정에 묶이게 됩니다. 만나지 않으면 죄책감이 들고 만나면 또 짐을 지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죠.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세요. 노년의 인간관계는 자유로워야 합니다. 의무감과 죄책감으로 이어지는 관계는 결국 당신을 병들게 만듭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줍니다. 부담을 주지 않고 죄책감을 심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존중하죠. 만약 당신이 지금 누군가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정말 당신의 책임인지를요. 아니면 상대방이 심어놓은 감정인지를요. 당신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들의 행복도 불행도 그들의 몫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진심 어린 관심과 따뜻한 위로뿐입니다. 사랑은 기쁨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의무가 아닌 자발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관계만 남기세요. 그런 관계만이 오래갑니다. 지금까지 멀리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바꿔볼까요? 나이 들어 꼭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당신을 웃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웃음이 귀해집니다. 몸도 마음도 무거워지는 날들이 많아지죠. 그럴 때 당신을 웃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보물입니다. 억지로 웃기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함께 있으면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지는 사람, 편안한 농담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런 친구가 있다면 당신의 노년은 훨씬 밝아질 겁니다. 둘째,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면 말할 곳이 줄어듭니다. 가족은 바쁘고 자녀들은 자기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더욱 필요한 것이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는 사람, 당신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는 사람, 조언하려 들지 않고 그저 공감해주는 사람, 그런 친구가 있다면 외롭지 않습니다. 셋째, 당신을 평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야. 넌 왜 그렇게 생각해? 라며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럴 수 있지. 내 마음 이해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충분히 많은 판단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평가가 아닌 이해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넷째, 당신과 편하게 침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가장 중요한 특징일지 모릅니다. 항상 말을 해야 하는 관계는 피곤합니다. 하지만 함께 조용히 앉아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 말없이 차 한 잔을 마셔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깊은 관계입니다. 침묵이 편한 관계는 서로를 완전히 신뢰한다는 증거입니다. 말로 채우지 않아도 그 자체로 충분한 관계이죠. 다섯째, 당신의 약함을 받아들여주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면 약해집니다. 몸도 마음도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죠. 그럴 때 그것도 못해?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괜찮아, 천천히 하면 되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주는 관계, 그것이 노년의 진정한 우정입니다. 이런 사람이 주변에 한 명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많은 관계가 행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깊고 진실한 관계 하나가 100개의 얕은 관계보다 소중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이런 친구를 찾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당신도 누군가에게 이런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친구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고 내 마음을 스스로 위로할 수 있을 때 당신은 이미 평온한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하고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안심이 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정한 평온은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을 때 찾아옵니다. 나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외로움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해집니다. 나를 돌아보고 충전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시간이 되니까요. 그리고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나 자신과 편해지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편해집니다. 더 이상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게 되고 건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좋아서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때의 관계는 훨씬 자유롭고 행복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오래 함께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니 나와 친구가 되세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위해 시간을 쓰세요. 그것이 노년을 아름답게 사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관계에 대해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 끊임없이 비교하는 사람, 과거에 갇혀 사는 사람, 조종하려는 사람, 그리고 죄책감을 심는 사람들. 이런 관계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히려 그것은 나를 사랑하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내 평온을 지키는 것이 곧 주변 사람들에게도 더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길이니까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많은 것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고 무거운 관계를 내려놓고 남의 시선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렇게 가벼워질 때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것들이 보입니다. 당신을 웃게 만드는 사람,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당신을 평가하지 않는 사람, 편안한 침묵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당신의 약함까지 받아들여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야말로 인생의 진짜 선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과 좋은 친구가 되세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진정한 평온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많은 관계가 아니라 깊은 관계 하나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바쁜 일정이 아니라 편안한 하루하루가 당신을 평온하게 만들죠. 이제는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사세요.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가고 싶은 곳을 가세요.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억지가 아닌 자발적으로 살아가세요. 그리고 때로는 용기를 내세요. 불편한 관계에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내 평온을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둘 수 있는 용기, 나 자신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용기 말입니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고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평온하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들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매일매일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기를, 그리고 마음이 편안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다정하세요. 감사합니다.